반갑습니다. 방송모자입니다. 어우, 이게 미국 시장도 좋고 중국 시장도 오르는데 우리 시장만 굉장히 어렵네요. 그 이유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선 테마는 뭐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굳이 안 할까 했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시작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희망을 꼭 가져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솟고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 책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맞다. 서울 머니쇼에 제가 나가기로 했어요. 11월 22일 금요일 3시 반에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트럼프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크게 이제 한 3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걱정, 희망,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걱정 편입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이제 몇 가지 주요의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세에 대한 얘기예요.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매길 거고 결국 이것은 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로 이제 간다라는 건데 이 관세가 어떻게 매길 거냐? 대중국 관세는 지금 60%를 물릴 거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모든 무역 관계에 있는 나라들도 보편 관세를 매길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문제뿐만이 아닐 거고 이 미국의 보호주의가 전 세계의 보호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국 우선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큰 형님이 야 우리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자유무역주의를 해야지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나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호주의 미국에서 이제 빗장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FTA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뭐 상관없어 나 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안 지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그 말은 수출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다. 이건 분명히 불리한 얘기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들은 조금 부진한데 관세 20%를 매긴다고 하면 만약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월 수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들어갈 거다. 왜냐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방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부진해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결국 이 관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은 왜 오를까? 오늘 보면 항생은 1.92%, 상해 같은 경우는 2.5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아니 중국 때리기니까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한다 그러면 중국은 안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중국이 올라 버리잖아요. 왜 오를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이지선다라는 거죠. 이지선다. 누굴 중에 하나다. 누구였냐?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였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더 안 좋을까요? 해리스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해리스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중국이 있다고 하면 여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일본, 한국, 인도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어서 중국 때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치밀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USA만 있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외의 국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한국도 때리고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이렇게 같이 압박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 일본 이렇게 같이 압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울 것이고 결국 중국은 오히려 유럽이나 한국, 일본까지는 아닐 것 같고 유럽은 중국이나 한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 보면 지난주 일요일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한국이랑 유럽의 8개국, 총 9개국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었죠. 우리나라가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왜 그런 제스처를 취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 미리 손을 내미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선다 중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세는 많이 두루두루 맞았었고 체력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오히려 중국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쪽을 압박하지만 굉장히 실리주의자예요.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페이버가 될 것을 준다 그러면 허용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아예 주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중국 죽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굉장히 밟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트럼프의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미국에 편승해서 중국을 압박했던 우리나라의 전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완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책은 감세죠. 감세. 관세와 감세, 보호무역주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인데 이 감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서 팁이라든가 사회보장연금, 초과근무수당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겠다. 팁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게 굉장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나 주정부 세금, 지방세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한다는 거죠. 세금이 감소한다는 건 뭐가 되겠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세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라는 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커진다는 건 경제에 긍정적이 된다는 거고요. 경제에 긍정적이 된다는 건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 확정된 어제와 그저께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어제 그제 같은 게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 막 경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법인세율 인하하면 당장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이렇게 인하되면 그 자체로 단기 수익률이 뚝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6%포인트만큼은 올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포인트만큼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영업이익이 돼서 당연히 이제 단기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에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USA, 아메리카 온리잖아요. 지금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마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정책, 지금 보호주의도 그렇고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펴니까 미국만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유럽도 안 좋았었고 우리나라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이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왜 좋아요? 일본은 어제 굉장히 좋았죠. 아이고. 일본은 왜 좋을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일단, 일본이 좋았던 이유는 이거 같아요. 일본을 압박할 거다, 트럼프가. 왜? 트럼프는 아까 뭐라고 했죠? 트럼프는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편다라는 거죠. 동맹국을 예우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펼 때 2016년 트럼프 정권, 그 이후에 트럼프 정권을 보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미국이 수출하고 싶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입이죠. 미국 입장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들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압박을 어떤 형태로 할까요? 환율 형태로 한다는 거죠. 환율 조작이라고 하고 환율을 낮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외화를 강세로 가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통화 강세로 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일본이 통화 강세로 가기 위한 요인이 뭘까요? 금리주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 상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자금은 일본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약간 부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 좀 좋아졌다. 강세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본다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4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원화도 저는 충분히 다시 약세로 갈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이 아시아 쪽으로 좀 돌 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 측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꼭 부정적인 요인으로만은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 감세를 하는 건 좋은데 감세를 한다는 건 정부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정부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은 돈이 부족하다는 거고 이 돈은 부족한데 정부 지출은 굉장히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든 돈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금리 문제가 생기죠. 지금 미국채 금리가 당선입에 팍 뛰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4.2%에서 4.4%까지. 기존에는 3.6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 플러스 이제 실업률이 개선된 것, 이 두 가지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더불어서 이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간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돈을 많이 불리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금리는 계속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4.6 이상으로. 예전처럼 고물가, 뭐 9%, 10%이 정도 물가는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고물가, 지금 수준의 물가가 약간 고착화되는 형태, 이거보다 약간 높아지는 물가가 고착화되는 형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후퇴할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018년에도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 때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똑같이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책,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정책이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변화죠. 미국은 일단은 이제 레드 스윕이 나왔단 말이에요. 레드 스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이 나눠진 것들이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 100명을 뽑는데 2년에 한 번씩 그 3분의 1을 교체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4명, 그 다음에 33명, 그 다음 33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교체하는데, 이번에 34명이 교체가 됐는데 공화당이 늘어나면서 공화당이 일단은 그 상원을 장악했고, 그 하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이제 공화당이었는데 이번에도 공화당이 장악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선거는 2년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상원과 하원 선거가 있는 대선 이후에 2년째 선거를 이제 중간 선거라고 얘기하죠. 어쨌거나 지금 대선, 그다음에 상원, 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장악했다. 결국은 입법 관련된 정책들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드 스윕은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펼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IRA 폐기라든가, 그다음에 파리협정 탈퇴라든가 기존의 친환경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다만 IRA가 폐기까지 될 거냐, 이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쉐브론이라든가 엑슨모빌 같은 메이저 오일 업체들도 IRA 폐기를 주장하진 않아요. IRA 폐기를 간다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 가격에 약세를 보일 거라고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IRA 폐기는 아니고 오히려 블루수소를 좀 용인해줘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수소 쪽이 좀 뜰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IRA가 폐기가 된다 그러면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업종은 굉장히 크게 좀 부진하죠. 실제로 이제 신재생도 무너졌고 배터리,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따가 힘업편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칩세트가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근에서 채찍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건데, 당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회귀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왜 돈을 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감세 정책인데, 이걸 기업에 돈을 뿌리기보다는 채찍을 쓰는 거예요. 이게 관세를 높게 때려서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보조금까지 써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게 만드냐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일단 속도를 늦출 거고, 그러면 이제 캐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결국은 원가 부담으로 다가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금 없이 미국으로 가면 당연히 비용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에는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AI 관련해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AI를 규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AI가 결국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려고 할 것이지 이거를 죽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AI 관련된 반도체 쪽은 또 좋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뉴트럴 정도로 보고 있고, 이번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약간 강보합이지만 어쨌든 살짝 반등이 나왔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이제
그 피해주,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신재생 쪽 좀 안 좋았고, 자동차 쪽은 약간 혼조였어요. 혼조이긴 했는데, 기아와 현대모비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조금 안 좋았는데, 바이오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원래 뉴트럴하게 봤던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트럼프의 수혜주 쪽으로 쏠리면서 거기에 따른 반대 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밸류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 나왔던 업종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면서 조정이 있었다. 이 정도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트럼프에서 희망편을 좀 보면 조선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업종이 훨씬 더 지금 강해요. 기존에 대두됐던 업종 말고.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는 업종을 보면 일단 조선이 오늘 새롭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꼭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군함의 건조, 유지보수 같은 것들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이게 대표적으로 군함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LNG가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 현대미포라든가,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 그다음에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군함에 대한 얘기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 조선주들은 뭐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어제 얘기가 나왔죠.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막 계속 올렸었고, 오늘 아침에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우주 얘기입니다. 우주는 이제 머스크 밀어주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거다. 머스크는 이제 1억 달러 이상을 후원을 하면서 트럼프의 황태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텐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단 하나는 스페이스 X에 대한 규제를 크게 이제 완화해 줄 거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우주 관련된 대부분 많은 규제들을 좀 완화시켜 줄 거다. 그래서 스페이스 X의 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스페이스 X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되는 HVM이라든가 스테어베스텔 지주가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오늘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주도 좀 볼편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역시도 머스크 밀어주기의 대표적인 이제 산업이 되겠죠. 테슬라가 수혜를 볼 거고, FSD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속도가 굉장히 급물살 탈 거예요. 결국은 지금 자율주행이 되지 못하는 건 정부의 규제 문제죠. 그러니까 기술이 되지는 않았던 건 아닌데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99%만 된다고 하더라도 1% 때문에 소송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데, 그런 규제도 약간 완화시켜 주면서 결국은 테슬라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기술 경쟁이라든가 기술 주도, 그러니까 표준 측면에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우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IRA 아까 이제 폐기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IRA 보조금이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테슬라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 무너뜨리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테슬라 쪽이 좋을 건데, 이 테슬라가 좋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가 폐기 또는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차 쪽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아닌 거고, 결국은 이 경쟁자 무너뜨리기 쪽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쪽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넥스트칩이라든가 현대오토웨이버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건 묵혀뒀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세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부각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 대북주인데, 가상화폐는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오늘 오류 빠졌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SG나 전진건설로봇,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많이 급등했었고, 오늘도 SG는 이제 SK증권의 보고서와 함께 급등했지만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약간은 묵은 주제가 됐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 차라리 지금 코인을 투자하는 게 직접 나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북은 빨간색을 적어놨잖아요. 대북에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일신석재긴 한데, 대북은 갑자기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과의 어떤 그 교류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대북주가 갑자기 금융시장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주는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종전을 선언한다 그러면 뭐 오를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은 좀 미리 오른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대북주들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일신석재가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대북 관련된 주식들을 약간 그 담아놓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본업화 구성해놓고 지켜보시다가 일신석재가 움직이면 같이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결국 이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의 시장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트럼프 트레이드 시장은 보통 한두 달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보면 기존에도 이제 대선 수혜주들이 올랐고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반짝하다가 또 이제 시장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일단 중국을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어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의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것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보양책의 규모를 결정할 텐데 아마 대규모 보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특별채권 발행 규모가 10조 위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10조 위안 이상이 되면.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는 USA가 중심에 있어서 여기에 다투카 패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 기존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운데 두고 같이 연합을 해서 때리는 모습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해서 몰래 손을 잡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뒤로 이렇게 손 내밀면서 한한령 해제 등 이제 한국에 혜택을 주면서 야, 우리끼리라도 좀 손 잡자 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사업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엔터,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엔터, 미디어 이런 기업들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역시나 또 우리나라의 여행주들이나 이런 그 기업들, 뭐 화장품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선 테마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토대로 트럼프,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2차전지 테마가 77%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죠. 전기차가 테슬라 그때 모델 3 나오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때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전기전자, 의약품. 야, 이게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로 예상되는 섹터인가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꼭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볼 건 아니다라는 거고, 바이든을 볼까요? 바이든을 보더라도 섬유의복, 이때는 FNF 영향이 있긴 했지만 2차전지가 물론 좋았지만 운송, 비금속 광물, 건설 이런 것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금융. 야, 이렇게 그 원래 수혜주라고 봤던 것 이외에 원래 피해주라고 봐서 급락했던 것들이 오히려 산업은 멀쩡하네 라고 하면서 반등, 실적만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피해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신재생이라든가 2차전지는 산업이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게 뉴트럴해서 산업만 좋다고 그러면 AI가 받쳐준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피해주들도 지금 솔팅해놓고 조금씩 담아가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만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좋은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